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냈지만, 근데 이게 종목별로는 또 흐름이 차별화가 심화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체감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랬을 것이고, 그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높은 분들은 다소 부진한 그런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일단 중소형주에서는 코스닥 150을, 코스닥 50을 국민연금이 이제 추가로 벤치마킹하는 지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대부분 코스피 200 종목을 벤치마킹해서 직접 투자를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코스닥 50에 들어있는 종목도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가치 대비 주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이 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민연금이 맞다고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는 당연히 안정적인 종목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중소형주에서 또 이상한 형태의 어떤 사기를 치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서 그 최대 주주만을 위한 그런 회사들의 견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연금을 내는 이 다수의 노동자들도 보호가 되고, 이 기업에, 그리고 국민연금을 또 내고 있는 이 주식 투자자들은 무슨 국민연금을 내지? 어쨌든 간접적으로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일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서 국민연금의 어떤 수납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주식 투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인데, 이 코스닥 50을 추가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 안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코스피가 내린 것과 코스닥이, 일단 코스닥 대형주에 국민연금 매수가 몰린다라고 하면 대형주 위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로 갈 것인데, 그래서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좋고 코스닥은, 중소형주들은 나중에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딱히 지금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어떤 주식 비중도 거의 다 찼고, 그래서 계속 부진한 흐름인데, 그 다음에 이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개인 순매수 1위가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이러면 또 안 내려갑니다. 이 대응에 따른 반작용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독하게 반대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개인 매수가 인버스 1위, 개인 순매수 1위가 인버스인데 지수가 내린다?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 가능성도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8월에 폭락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코스피는 당연히 외국인 때문에 부진하고, 코스닥은 지금 수급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코스닥 50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만큼 투자를 한다면 5%씩 이렇게 지분 공시를 낼 만큼 사게 될 것인데, 사서 그러면 국민연금이 사는 만큼 누군가는 팔 것이고, 그 파는 누군가가 개인이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한다면 결국은 그 유동성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나중에는 관심을 받을 것인데, 당장은 이 코스닥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식을 말씀드린 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리하기에 앞서서 정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10시부터
10시부터인가? 1시간 정도 줬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서 10시까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요 시기를 지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참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게 제가 주식을 팔고 나서 이렇게까지 기분이 오묘한 적이 없었는데, 뭐 영신금속은 당연히 팔지는 않을 거고, 예, 근데 이 매매 손익이 없었다는 거, 뭐 이게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하고, 다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주식 일시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많이 찍혀 있었을 때 까불랑거렸던 거, 예, 지금 마이너스 났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어쨌든 1년에 50%짜리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잘 짜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순간 유사 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고 제가 여기서 돈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유사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투자를 가게 되고, 근데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 말씀은, 아니 한 달에 한 10% 20% 수익 나시는 것 같은데 왜 1년 50%에 이렇게 하시느냐. 예, 뭐 확정 수익과 불확실한 수익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확정 수익 20%만 준다 해도 주식 투자를 상당히 줄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시장이 좋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은행이자가 그리고 뭐 많이 주는 데가 2%인데 그게 이제 어떤 자산 수익률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위험에서. 그러니까 이 평균 2%보다 수익을 주식 투자를 해서 잘 내면 좋은 건데, 주식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뭐 훅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뭐 8월을 넘긴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인적인 특수성이 겹쳐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건데,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다갑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아니 뭐 자기 매매 자기가 하는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어쨌든 이 중간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 뭐 다 같이 이런 좋은 투자가 있으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불편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9월 달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예, 그것만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자금 스케줄이 꼬인다 하더라도 10월 달에는 올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개떡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매집이 잘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어쨌든 매도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네, 살펴보면 사실 뭐 제가 매도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에 정리를 했는데, 뭐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제가 매도한다고 했는데 큰 물량이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제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구나. 예, 요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 이 이온 컴포텍은 요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열려 있는 상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차마 팔 수 없는 그런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게 뭐 리미나투스 나스닥 상장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크게 손실을 봤던, 진짜 큰 손실을 봤던, 정말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종목에서
이 중국의 친한파이자 그리고 이 바이두의 와이프가 바이두의 임원이었던 왕모 씨가 그 어떤 종목에서 A라는 종목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B라는 종목으로 와가지고 결국 사드가 터지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드가 터지면서 요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낭패를 봤는데 저는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었고 재미는 없었지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원금을 회복해서 또 수익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전 투자까지는. 근데 이 종목이 투자를 했더니 도저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정말 3분의 1 토막이 나서 손절 사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주식도 보여드렸고 네. 그랬는데 결국 이게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그대로 하셨던 분들은 요걸 가지고 기적적으로 만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장 폐지까지. 왜냐면 이때는 이미 제 말에 신뢰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뭐 말하는 것마다 틀리고 주가 내리고 했으니까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손절해야 되겠다 했더니 주가 2배가 뛰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더더욱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랑 이 이원 컴포텍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 주가의 반응도 맞고 이것도 사실 이 리미나투스도 이 왕모 씨가 A 기업에서 하다가 B 기업으로 넘어온 것처럼 이 리미나투스 관련해서 스캇 박사도 필룩스하고 뭘 하다가 이원 컴포텍으로 넘어왔고 뭐가 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주가가 버티는 것도 비슷하고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반복되는 법은 없는 게 아마 그 종목도 사드 문제가 없었으면 중국에서 매출 1조 하는 게임을 실제 제작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바이두 임원이 실제 또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가 됐고 그리고 바이두하고 합작사 설립도 했고 그리고 바이두가 과거에 다른 회사와 그런 형태로 해서 임원이 자기 몫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고 뭐 모르겠습니다. 사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변수로 인해서 잘못됐고 이온 컴포텍은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접목하는 건 조금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참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니까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진짜 뭐 상장 성공해가지고 상장 성공만 하면 5배인데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돌아올 때 어쨌든 그때는 좀 더 상황이 명확해져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좋은 가격에 사거나 아예 못 사거나 이미 올라서 못 사거나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경험하면 대부분 요즘 안 그런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제가 팔면 올라가고 제가 사면 내려가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만간에 이 제가 판 종목들이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시니까 좋은 일인데 어쨌든 좀 그런 걱정도 있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온 컴포텍은 좀 그런 관점에서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또 아까우니까 예, 그리고 NHN벅스 요거는 조금 제가 판다고 했던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매매를 하실 때 이 거래 기술을 조금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6시간 30분이나 있으니까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호가의 부담을 안 주게 이렇게 쪼개서 매매를 하면 좋은데 이걸 또 한 방에 푹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주가는 같은 돈으로 사고 같은 돈으로 팔아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리기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래 기술 뭐 시간 6시간 30분의 거래 시간 동안 잘 분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먹기 좋게 예쁘게 쌓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지 않았나 싶고 다만 이제 시장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들도 그런 걸 보면 또 거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동성 하단까지 왔으니까 뭐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지금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계속된 어떤 음원 관련주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NHN벅스가 거론이 되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인수돼서 좋은 주인을 만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기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지금 현 최대 주주하고 있으면 과연 자립이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유스홀딩스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뭐 위에서 파신 분들이 많으니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특별한 시장 영향 이상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 뭔가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뭐 여기서 뭐 기회 다 보내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일종의 베팅성 보유였고 그게 실패를 한 겁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팅성 보유에 대해서 결과가 나빴고 다른 자금 소요가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50% 수익률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뭐 1만 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종목의 어떤 계획했던 수익률하고 다소 부합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유스홀딩스가 오늘 정리하면서 또 추가로 하락했는데 이제 가격 매력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제노레이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2달 안에 안 올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팔았고 딱히 뭐 흐름 자체도 보면 이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저점은 이제 이렇게 계속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특별히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건 어렵습니다. 이번 반등이 한번 나와가지고 변동성 상단을 한계치로 하는 형태의 흐름이 된다라면 그럼 또 이야기가 그때 가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제노레이가 매물 소화 성격의 어떤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네, 일단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글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컨디션에 시가총액이 이제 609억이 됐는데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이 흔치 않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갈 거고 뭐 그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묶여 있으니까 KTB 투자증권 여기서는 영신금속을 가지고 담보대출이 될 겁니다. 뭐 정 급하면 뭐 그렇게 가서 일부 정말 반대매매 안 나갈 정도의 비율로 어차피 뭐 한 종목 2억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영신금속은 제가 팔 생각이 전혀 없고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팔 생각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또 마다할 이유도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대기업 납품을 하고 그리고 사내 하청 형태로 이제
그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또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공장도 증설을 할 것이고 뭐 테슬라 물량도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어떤 다양한 장점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더해가지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흐름 자체도 이 당시에 보여줬던 이런 형태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그냥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도 키움증권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키움증권 물량이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매도에 대한 어떤 욕구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절충을 할 것이냐인데 뭐 대략 3,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 좀 이상한 댓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서 잠깐 제가 검열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근데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팔고 올라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행히 이제 참 일단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 이거 조금의 악플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좀 많이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는 힘을 얻은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한다고 우르르 매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랬으면 이제 이 방식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 영향이었지 제가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려서 물론 또 한편으로는 제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또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투자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에서 나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끝까지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도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올라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수익을 보는 거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7월 말까지 계속 할 거고 8월에도 시장 변동이 크면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팔았지만 어쨌든 제가 판 게 뭐 표현하자면 작전상 후퇴 뭐 그런 개념이니까 작전상 후퇴도 저거 투자를 해서 다른 쪽으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예, 그리고 9월에 또 재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문자는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CU 메디칼 뭐 대충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CU 메디칼 공모 유상증자 한 다음에 일반 공모가 나옵니다. 일반 공모 물량이 어쨌든 지금 주가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확보를 해서 지분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또 그 뭔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장내에서 매수하기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싸게 나오니까 기왕이면 싸게 나오는 거 최대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략 제가 안내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근데 어쨌든 제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물론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미업했을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동력을 제공하신 격려와 에너지를 주신 분들이고, 예, 그렇지만 그냥 한번 스치고 가는 분들 대부분이 만약에 오늘 같은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뭐 온갖 나쁜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선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품이 훌륭하신 건지 아니면 시장 풍토가 좀 바뀐 건지, 예, 뭐 여러 가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말씀만 써주셔서 감사하고, 꼭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끝까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쓰시면 제가 너무 또 자주 오면 뭐 그만하는 거 맞냐부터 해서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예,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오래되신 분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팔면 올라갔습니다. 팔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옛날에 대창이라는 종목을 즐겨서 투자를 했는데, 그 대창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액트를 들어가려고 대창 매도를 해야 될 자리를 이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해서 에이 그냥 오늘 팔고 사야지 해서 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기절할 노릇입니다. 상한가를 갔고 액틀은 그때 당시 제가 5,000원대에 샀는데 요거 1,8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이런 또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분할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마인드입니다. 근데 뭐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팔면 보통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 저라고 뭐 맨날 팔고 올라라는 법이 없으니까 또 내리면 좋은 가격에 담고 오르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시니까 좋고,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주식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주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식 왜 이렇게 내려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내려가서 나중에 되면 뭐 나쁜 거 터지고, 이유 없이 올라간다, 나중에 좋은 거 터집니다. 예,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수 주가가 약했다라는 거, 예, 그건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읽고 하지 못했던, 뭐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손해 봤으니까 기분 나쁜 건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제가 한국 증시에서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주주들 끌어가지고 주주들 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성공한다, 혼자 뭐 성과급이니 뭐니 다 받아갑니다.
주주들 몫은 없습니다. 예. 실패한다? 책임 같이 져야 됩니다. 똑같이 상장 폐지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그룹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 오래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삼성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만한 기업이 없고 삼성이 나쁜 짓을 했다. 다른 기업들은 10배, 100배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그게 겪어보면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삼성은 삼성중공업 빼고 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 물을 먹였습니까? 감자를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박살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배당 주고 수익 내가지고 또 자사주도 매입해주고 저 자사주도 태워버리고 기존 주주도 같이 올라가라고.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 기업의 풍토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데 사실 극단적으로 빨리 하려면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의 5%씩 다 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 지들이 어쩌겠습니까? 예, 까라면 까야지. 맥 아이시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295억이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다른 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고 와 도저히 못 사겠다. 또는 더 내릴 것 같아 기다리자. 어느 정도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때 사시면 됩니다. 다른 지표보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8월에 아마 예상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근데 만약에 8월에 이런 게 온다. 당연히 유동성 장세인 거 확인했고 주가가 박앤세일을 했는데 이걸 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고 복원력이 빠른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중순이 보통은 그런 적기였는데 그것도 8월 초에 보통 많이 내렸으니까 그런 거고 안 내리면 사실 적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급락을 전제로는 8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 안 드리고 팔았으면 모르겠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득을 더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그것보다 몇백 배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건데 마음은 좀 편하지만 또 한편은 뭔가 주식이 없으니까 싱숭생숭하고 그렇습니다. 예, 에코 프로 HN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대부분의 내용을 뉴스에서 찾습니다. 근데 뉴스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 그럼 탄소 중립이 뭐냐, 뭐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한다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뭐 사고 팔고 이런 걸로 또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근데 꼭 뉴스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뉴스 나오고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뉴스 하나가 보도되려면 이 사실 체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블로그 글이라고 하면 그냥 이 블로그를 쓴 분의 어떤 사견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뉴스는 적어도 사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만 가지고 계속 찾고 하다 보면 궁금한 거.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이 뭐지?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많이 팔았네? 테슬라가 그럼 탄소 배출권은 얼마를 벌었지? 이런 거 찾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씩. 그래서
요 뉴스를 기반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탄소 이거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주식시장하고 또 연관이 크지 않다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뉴스를 궁금한 걸 계속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언급하신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성숙한 댓글 수준과 또 이걸 또 받아들이시는 모습에서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어쨌든 예전에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특히 뭐 글을 쓰면 글이 남으니까 뭐 3, 4년 지나서도 이걸로 공격받고 뭐 그럴 정도였는데, 어, 좀 우려했던 부분이 기후여서 너무 다행스럽고,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참 그게 안 되면 서로 간에 이런 손발이 또 맞아야 되는데, KMH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높지만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효과를 못 본 상태고, 그때 이게 뭐 다른 의미에서 뭐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하면 그래도 뭐 고평가는 아니니까 시장 좋아질 때 뭐 따라오를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ICS. 예, ICS 급락 패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낮고, 근데 시총이 오늘 하락으로 2175억. 근데 지금 순 자산이 670억. 그리고 실적 가치가 2,400억. 비슷한데, 실적 가치가 비슷한데, 여기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작년 한 해 실적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났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2.5%의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어떤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냐.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나왔을 때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데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사실 확진자가 많은 거지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부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 오를 동안에는 신고가니까 쉽게 오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극복하고 올라야 됩니다. 제가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낮으면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 500억이다. 매물이거나 할이가 없습니다. 돈은 그게 그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총이 2175억이다. 그럼 요거 올려서 이 매물 다 먹는데 못해도 한 500억이 들 겁니다. 그럼 누군가 500억 들어서 이 주식을 사서 얻는 게 뭐냐? 앞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 거 없으면 그 500억으로 기업을 하나 사는 게 낫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에코프로 HN. 신규 상장 종목 같은데, 예, 불안했나?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주당 3주니까, 한 주가 3주가 되는 거니까 오르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에서 권리락대, 이 권리락대 이렇게 주식을 많이 뿌릴수록
권리락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데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일단 신고가라서 움직이기 쉬운 자리고, 그래서 좀 탄력을 잘 받을 수 있고, 무상증자 근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어쨌든 신고가를 즐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공략을 하시겠다 그러면 권리락 당일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A루트였나? 아니네. 생각이 안 나는데, 권리락으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주식 3주, 한 주당 3주, 한 주당 5주 이렇게 하면 오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0억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굉장히 수월하니까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게 해서 무상증자를 좀 크게 하는 종목들 권리락 때 공략하는 거, 요거 최근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거니까 관심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